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상담 전문가 이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소학개론, 정말 작고 작은 그런 것이 재미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 갔더니 그 작고 작은 것이 기쁨을 가져다 온다고 소소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네임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그 북경대학에서 정치학과 학생이 한 달을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한 4주 빠지면 그 F 나오잖아요. 워낙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이 그 방으로 한번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갔더니 방이요, 정말 난리도 안 되라는 거예요. 저장강박증 아시죠? 호더집처럼 온 방이 그냥 책으로 뒤덮여 있는데 왜 학교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학생이 그러더래요. 여기서 천하를 연구하느라고 학교를 나갈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 지도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일실부소, 네 방 하나 치우지 못하면서 하이소천하, 어떻게 세상을 치우려고 하느냐 해서 그 말이 지금도 전해져 온다는 거죠. 세상을 정말 치우려고 하는 사람은 청소할 때 소자잖아요. 일실, 나의 방 하나 작은 거, 부소, 치우지 못하면서 하이소, 어떻게 하자, 어떻게 천하를 치우려고 하느냐 하는 지도 교수의 이야기는 정말 소소한 것이 잘 됐을 때 거대한 것도 잘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디테일이 전부를 결정한다고 우리 일상을 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디테일이라는 것이 삶에서 재미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라는 것을 삶의 곳곳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요, 온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혁명, 개혁, 그리고 당장 커다란 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이 나이가 들면 그저 머리 다듬고 손발톱 길이 일정하게 하고 옷 단정하게 입고 나가는 것만 해도 참 이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근데 작아지는 대신에 탄탄해진다, 영걸어진다, 큰 대신에 엉성하다. 그래서 삶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큰 꿈을 꾸지만 그것이 엉성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비록 꿈은 작아지지만 그것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영걸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공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크기, 나이가 들어서는 밀도, 그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올해 초에 제가 참 어떤 기관장님 한 분을 뵙게 되는데, 이 기관장님이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 수술을 하러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슬펐어요. 아니, 관장님, 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요, 눈만 뜨면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하면 계속 살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60평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때는 정말 한 움큼밖에 안 되고 나머지 맨날 스트레스 받고 쫓기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래서 뭐 다시 살면 뭐 딱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냥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항암 치료가 수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돼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나고 나니까 특별히 뭐 또 기쁜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제가 며칠 뒤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요? 제가 이렇게 회복실에 누워 있는데요, 햇살 한 줌이 들어오더라고요. 창가로 햇살 한 줌이 들어와서 제 곁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살맛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 한 줄기가 들어오면서 뺨을 스치는데 이게 살맛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떨어진 낙엽을 보는데요. 눈물이 핑 돌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죽음을 정말 목전까지 경험하기 전에는 이 낙엽 하나, 햇살 하나, 바람 한 줄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요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냥 죽 한 술 먹어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 웃기만 해도 너무 좋고, 이 작은 걸 발견했다는 게 제가 삶을 사는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장님을 뵈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 암을 경험하지 않고도 암을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깨달은 위대한 삶의 진리, 재미의 핵심 원칙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아이들이 어쩌다 안부 전화해 주는 게 그렇게 눈물나게 감사한 일인 줄 옛날에는 몰랐다.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옛날에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철이 든들어간다는 것, 또 성숙해진다는 것은 큰 것, 위대한 것에서 작지만 단단하고 영혼 것으로 그 가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배어나오는 정말 육즙 같은, 과일즙 같은 재미를 쏠쏠하게 맛보는 것, 이것이 철이 들어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집단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이제 팔순이 다 돼 가시는 어르신이 요즘 제가 사는 낙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그 담에 그 쓰레기들을 많이 학생들이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버린다는 거죠. 봤더니 거기 화단 하나는 나올 그 공간이 되더라. 짜투리 공간이 되더라. 어릴 때부터 제가 꽃 가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제가 저 땅을 저한테 조금 빌려주시면 저기를 꽃도 심고 또 화초도 심어가지고 좀 화단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안 그래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꾸고 모종을 심고 꽃을 피워가지고 전부 다 정성스럽게 붓글씨로 쓰고 이름을 써서 화단으로 만들었더니 오가는 사람들이 그걸 또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명소가 됐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훨씬 좋아하게 되고 말이죠. 화단 만드는 게 얼마나 나를 재밌고 즐겁게 만드는지 요즘 눈만 뜨면 화단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 주에 정말 거기가 있는가 하고 찾아가 봤죠. 그랬더니 소담스럽게 들꽃들이 피어 있고 들꽃 하나하나마다 예쁘게 글자가 적혀 있는 걸 보고 와, 이게 정말 이 어르신의 삶의 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어르신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게 무슨 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 조그마한 짜투리탕에다가 화단을 가꿈으로 해서 재미를 느끼고 그 재미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되고 오가는 거기가 시내 쪽의 학교라서 오가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즐거움, 낙에 또한 볼거리가 된다는 것이 참 신비한 인생의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소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는 일을 사실 평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담이라는 일은 사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마음이 좀 덜 힘든 마음으로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은 저희 스승님, 한 50년 이상 정신과 전문의로 계셨던 우리 선생님이
정말 조현병이라든지 인격장애라든지 그 정동장애,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진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정말 옷깃이 여며지기도 할 정도로 참 어려운 분들을 상담하고 계시는,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 한 10여 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현병 환자가 치료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됩니까? 그랬더니 틀렸다. 한 50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발병해서 50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하면 무슨 보람으로 치료를 하겠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글쎄요. 5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보람이 있지?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보람이 없겠나? 잘 모르겠습니다. 50년 동안이나 치료를 해야 되고 저는 뭐 한 5주를 해도 안 변하면 조바심이 생기는데 그랬더니 지난달에는 웃지 않던 환자가 이번 달에 한번 웃으면 치료가 100% 된 거야. 그 말씀에 제가 뒷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건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그 10여 년 이후로 제 상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정말 지난번에 말씀을 2마디 하신 분이 이번에 3마디 하면 100% 상담이 성공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놀랍게 결과는 변화가 이전보다 훨씬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 계속 커다란 변화만을 목표로 상담을 했더라면 제 상담은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미세한 변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겨자씨만한 변화에 태산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죠. 소소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 소스들은 무궁무진하게 우리 속에 널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재밌지 않아? 재밌지 않아? 네가 발견만 한다면 너무 재밌는 일이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재미는 소소한 일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소소한 일을 맛보시면서 더 재밌어지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